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밤, 작은아버지의 집 거실에서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제 손등을 스치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지연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 뒤에 이어진 작은아버지의 입술은 조심스럽지만 뜨거웠습니다. 제 몸은 이미 거부할 수 없었죠. 그의 거친 손길이 허리를 감싸올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멈출 수 없어. 너를 원해 미치겠어.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를 탐했습니다. 금기를 어긴 관계, 들켜선 안 되는 사랑. 그러나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더 큰 건 살아있다는 강렬한 실감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 이야기는 더 위험하고 더 깊어졌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뜨겁게 우리를 불태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결혼 15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남편 성훈의 아침 준비를 돕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성훈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책이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야근에 지방 출장까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다. 지연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지연은 전직 간호사였다. 대학병원에서 10년을 일했고 결혼 후에는 요양원에서 몇 년 더 근무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나갔다. 성훈도 그런 지연의 모습을 좋아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의 칭찬이 지연에게는 위안이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그런 말 한마디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요즘 성훈의 출장이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사흘은 집에 없었다. 지연은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예전 동료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아직 현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공통된 화제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이번 주 금요일에 집안 모임 있는 거 기억하지? 작은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신다니까 꼭 참석해야 해. 작은아버지 이상우는 성훈보다 5살 위였다. 젊은 시절 외국으로 나가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최근에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연은 결혼 초기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다. 금요일 저녁, 시댁에서 열린 모임에서 지연은 이상우를 다시 만났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하자 이상우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성훈이 와이프구나. 오랜만이야. 많이 예뻐졌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상우는 외국에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했다. 결혼도 했다가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지연은 왠지 모를 안쓰러움을 느꼈다. 간호사 시절의 직업병이었을까?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성격이었다. 모임이 끝난 후 성훈이 지연에게 말했다. 작은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가끔 안부나 챙겨드릴 수 있을까? 나는 워낙 바빠서. 지연은 흔쾌히 승낙했다. 어차피 할 일도 많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상우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간단한 안부 정도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연은 몰랐다. 이 작은 호의가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일주일 후 지연은 처음으로 이상우의 집을 찾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상우는 지연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했다. 성훈이가 부탁했어요. 가끔 안부 챙겨드리라고요. 지연은 손에 든 반찬통을 내밀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왔다. 이상우는 고마워하면서도 어색해했다. 이런 걸 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혼자 사시면 제대로 못 드실 텐데. 간호사 일할 때 보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영양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지연의 말에 이상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지냈던 이야기, 사업 실패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다. 지연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 일에만 매달렸나 봐. 이상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괜히 마음이 아팠다. 간호사 시절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았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 그들의 쓸쓸함을 지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라도 새 출발하시면 되죠. 아직 젊으시잖아요. 지연의 위로에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 후로 지연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상우의 집을 찾았다.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간단한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다. 이상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지연의 방문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성훈이는 요즘 어때? 바쁘지? 네, 출장이 많아서요.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 없어요. 그럼 너도 외롭겠네. 이상우의 말에 지연은 순간 당황했다. 외롭다는 말을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서 들으니 이상했다.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외로웠으니까.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지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우는 그런 지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마치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지연이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다. 이상우가 소파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어디 아프세요? 지연의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다. 이상우는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무거운 짐을 잘못 들었다가 삐끗했다고 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병원 가기가 귀찮아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 시절의 경험으로 봐도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됐다. 특히 중년 남성은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허리는 한번 나빠지면 계속 재발해요. 지연은 이상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허리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었다. 간단한 마사지라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제가 간호사 일할 때 물리치료도 배웠거든요. 간단한 마사지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상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픈 것이 더 컸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할게. 그 순간 지연은 몰랐다. 이 작은 호의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일인지를. 지연은 이상우에게 소파에 엎드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 근처를 만져봤다.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정말 많이 뭉치셨네요.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지연의 손길이 이상우의 등에 닿았다. 간호사 시절에 수없이 해봤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다.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접촉 같았다. 아, 시원해. 이상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지연의 손이 그의 어깨와 목 부분으로 올라갔다. 긴장이 풀리면서 이상우의 몸이 서서히 이완되었다. 목도 많이 뻣뻣하시네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세요? 요즘 번역 일을 조금 하고 있어. 외국에 있던 경험을 살려서. 이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지연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였다. 지연도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마사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여기는 어떠세요? 지연의 손이 이상우의 어깨 사이를 주무를 때 그가 작은 숨소리를 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지연 씨, 손이 정말 좋네. 간호사 출신이라더니. 이상우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이상우의 얼굴에서 지연은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다. 지연은 당황해서 손을 멈췄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고마워. 정말 많이 시원해졌어. 이상우가 몸을 일으키면서 지연과 더 가까워졌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였다. 지연은 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오늘 성훈이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성훈은 오늘도 늦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갑자기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벌써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그래. 다음에요. 오늘은 정말 가야 해서. 지연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상우는 아쉬운 듯 그녀를 바라봤다. 다음에 또 와줄 수 있어? 허리가 이렇게 좋아진 게 처음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간단한 마사지였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왜 이상우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지연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냥 마사지였을 뿐이야.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어. 지연은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 순간 자신과 이상우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싹 텄다는 것을. 그날 밤 성훈이 늦게 들어왔다. 오늘은 뭐 했어? 별거 없어. 작은아버지 안부 좀 살피고.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성우는 피곤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우의 따뜻한 피부, 그의 낮은 신음소리, 마주쳤던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유부녀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이상우의 집을 찾았다.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허리 상태가 걱정되었다. 적어도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와줄 줄 알았어. 이상우가 문을 열며 웃었다. 그의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따뜻하고 친밀해 보였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목과 어깨가 또 뭉친 것 같아. 미안한데 또 부탁해도 될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단순히 마사지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상우가 침대에 엎드렸다. 지연이 그의 등에 손을 올리자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여기가 특히 아파. 이상우가 목 뒤쪽을 가리켰다. 지연의 손이 그곳에 닿자 그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는 정말 신의 손이야. 이런 마사지는 전문점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 과찬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그의 칭찬에 기뻤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성우는 요즘 지연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상우는 달랐다. 그는 지연의 작은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지연 씨 결혼 생활은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의 손이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가끔 외로워 보여서. 이상우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행복해요. 성훈이도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 자주 혼자 있잖아. 나처럼. 이상우가 몸을 돌려 지연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연은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봤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 이상우의 손이 천천히 지연의 손에 닿았다. 따뜻하고 거친 감촉이었다. 지연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지연 씨 고마워. 정말로. 이상우의 다른 손이 지연의 얼굴을 감쌌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이 작게 말했지만 몸은 그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왜 저는 유부녀예요. 성훈이의 작은아버지이시잖아요. 알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상우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지연은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술 냄새가 아니라 그 특유의 남성적인 냄새였다. 안 돼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이상우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가벼운 키스였지만 지연에게는 전기 같은 충격이었다. 미안해. 이상우가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연은 급히 일어났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지연 씨. 다음에 뵐게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집을 나섰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상우의 품으로 그날 저녁 성훈이 일찍 들어왔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뭔 좋은 일 있었어? 지연은 거울을 봤다. 정말로 얼굴이 환해 보였다. 이상우와의 그 짧은 순간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선을 넘고 싶어 한다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이상우의 집에 가지 않았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그가 생각났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그 짧았던 키스의 감촉. 성우는 또 출장을 갔다. 이번에는 일주일간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지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불안해했다. 이상우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이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 씨, 괜찮아? 요즘 소식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의 마음이 요동쳤다. 네, 괜찮아요. 좀 바빠서 성훈이는 출장 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 있으면 잠깐 와줄 수 있어? 허리가 또 아파서. 지연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픈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다. 조금만요. 금방 갈게요. 저녁 9시, 지연은 이상우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술 냄새가 풍겼다. 이상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드셨어요? 조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이상우의 집은 어두웠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어 분위기가 은밀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여기 이상우가 허리를 가리켰지만 그의 눈은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의 그는 평소와 달랐다. 더 적극적이고 간절해 보였다. 지연이 그의 등을 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전문적인 마사지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 지연 씨, 난 외로워. 이상우가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외국에서 혼자 10년을 살았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였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상우 씨. 지연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다. 너도 왜? 성훈이는 항상 일만 하고 너는 항상 혼자. 이상우의 말이 지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지연도 외로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야. 이상우의 손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지연이 뿌리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상우가 지연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하지만 뭐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상우의 고백이 지연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의 입술이 지연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다.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아, 이상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달콤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이었다. 정말 괜찮아? 이상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외로움과 갈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상우의 거친 손길, 지연의 떨리는 숨소리, 서로를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들.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이상우의 품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일어나야 해요. 조금만 더. 이상우가 지연을 더 꽉 안았다. 하지만 지연은 일어났다. 성훈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후회해.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이상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도야.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지연은 옷을 입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족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기쁨이었다. 언제 또 볼 수 있어? 이상우의 질문에 지연은 답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샤워를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에 들어간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려. 평범한 문자였지만 지연에게는 가시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성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지연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가 아니었다. 이상우와의 그 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뭔 좋은 일 있었나? 성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달라 보이는 모양이었다. 운동을 좀 했거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연 자신도 놀랐다. 며칠 후 이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 씨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성훈이 집에 있어서 대화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좀... 언제? 지연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후에요.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성훈이 물었다. 누구야? 동네 마트요. 주문한 물건 언제 올지 물어봤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이상우의 집을 찾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지연을 끌어안았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저도요. 지연도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로 보고 싶었다. 성훈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이상우를 생각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는 더 격렬하고 간절했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이제 어떡하지? 차후에 이상우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성훈이에게 말하자. 안 돼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왜 우리가 복잡해요. 가족이고 성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이렇게 숨어서 만나자는 거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성훈이 회사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였다. 위험한 관계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위험한 순간이 왔다. 지연이 이상우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이상우가 문 쪽으로 가려 하자 지연이 그를 붙잡았다. 혹시 성훈이면 어떡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초인종이 몇 번 더 울리더니 멈췄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했다. 너무 위험해요. 이러다가 들킬 것 같아요. 지연이 불안해하자 이상우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하지만 지연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다. 성훈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외출하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시장 보고 친구들 만나고. 어떤 친구들? 성훈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어졌다. 지연은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다. 간호사 시절 동료들이요.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래요. 성훈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성훈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이상우와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성훈을 바라보며 지연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지연과 이상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성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연이 이상우와 함께 있을 때 성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야? 마트에 왔어요. 장 보고 있어요. 어느 마트? 대형 마트요. 왜요? 아니, 그냥 일찍 들어가려고.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불안해했다. 성훈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조심하고 있잖아. 이상우가 지연을 달랬지만 지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이상우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고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 지연 씨, 도와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이상우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지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간호사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이상우는 소파에서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많이 부은 상태였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지연이 택시를 불러서 이상우를 병원에 데려갔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실 텐데. 의사의 말에 이상우가 난처해했다. 가족이라곤 성훈네밖에 없었지만 성훈은 워낙 바빴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간호사 시절의 습관이었다. 그 후 일주일간 지연은 매일 이상우의 집을 찾았다. 식사를 챙겨주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을 먹여주었다. 완전히 간병인 역할이었다. 고마워, 지연아.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상우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지연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성훈이 이상우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이다. 작은아버지가 다쳤다고? 언제? 화요일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바쁘실까봐 제가 돌보고 있어요. 성훈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매일 가고 있다는 거야? 네,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너무 헌신적인 거 아니야? 간병인을 구하든지. 성훈의 말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지연은 그의 의심을 느꼈다. 간호사 출신이라 제가 돌보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도 매일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성훈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 나도 작은아버지 문안 가볼게. 지연의 심장이 멈췄다. 굳이요? 바쁘시면서.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가자. 지연은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성훈과 함께 이상우의 집에 갔다. 지연이가 정말 잘 돌봐줬어. 매일 와서 밥도 해주고. 이상우가 성훈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지연에게 향할 때마다 성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래, 고생 많이 했네. 성훈이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성훈이 말했다. 작은아버지가 너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야. 뭔가 다른. 지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픈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성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이상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심해요. 성훈이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상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어.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사랑해. 지연은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계속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끝낼 수도 없는 관계. 그런데 성훈은 이미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연을 미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과 이상우의 만남, 그들의 친밀한 모습, 심지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다. 성훈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쪽이 불리하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혈족이라는 점도 가중사유가 될 수 있고요. 성훈의 계획은 치밀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과 이상우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위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상우의 발목이 나은 후에도 지연의 고민은 계속되었다. 성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상우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알겠지?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지연과 이상우가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미행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달 전부터 사설 탐정 고용해서. 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훈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 끝났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소송? 당연하지. 불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위자료만 총 5천만 원 청구할 거야. 너랑 작은아버지 둘 다한테. 성훈은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재산 분할도 당연히 분리할 거고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가. 위자료는
너희 둘이 반반 내든지 알아서 해.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 알 거야. 시아주버니와 불륜 저지른 며느리로. 성훈의 말은 칼날 같았다. 다음 날 이상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지연아, 큰일 났어. 성훈이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 와. 저도 알아요. 5천만 원이라고? 그런 돈 어디서 구해? 이상우도 당황하고 있었다. 사업 실패로 여유 자금이 별로 없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불륜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모두 알렸다.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아주버니와? 정말 더러워. 시누이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지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동네 소문이었다.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파트 주민들까지 지연을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시아주머니와 바람 폈다던데. 정말 모렴치해. 어떻게 그런 일을. 지연은 외출하기도 힘들어졌다.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상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성훈이 친척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 모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다. 조카 며느리랑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조카들까지 이상우를 멀리했다. 그는 집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이혼 조정이 열렸다. 성훈 측 변호사는 가차 없었다. 피고는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내렸으며 그 상대방이 원고의 혈족이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변변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각각 2,500만 원과 재산분할에서의 불리한 조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은 실패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상우도 마찬가지였다. 번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두 사람은 만날 수도 없었다. 만나면 소송에 더 불리해질 것이 뻔했다. 한 달 후 지연은 결국 성훈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위자료 2,500만 원 지불, 재산분할 포기, 이혼합의, 이상우도 2,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집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지연은 서울을 떠났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을 견딜 수 없었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취업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 했다. 이상우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집을 팔고 친척들과도 인연을 끊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작은 고시원 방으로 이사해서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연은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몰랐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상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지연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와의 사랑만은 진짜였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사랑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몇 달 후 지연이 근무하는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었다. 그 환자가 바로 이상우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여전히 같은 사랑이 흘렀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전문적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이상우도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서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다는 작은 습관이 내 삶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가정 파탄, 사회적 매장, 경제적 파멸까지. 하지만 그 모든 응징을 받고서도 우리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이 운명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